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정세가 악화되면 북한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난수 방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북한은 2016년 7월 15일 평양 방송에서 난수 방송을 재개한 이후 밤 12시를 전후해서 2016년에 19회, 2017년 43회, 2018년 42회, 2019년 18회 난수방송 진행했습니다. 난수방송은 대상을 특정해서 특정 책의 페이지를 뜻한 그런 숫자를 쭉 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가령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물리학 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9페이지 3번, 79페이지 12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불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방송 대상은 27호, 21호, 214호, 272호, 219호 등의 숫자가 붙은 탐사대원들이고, 그리고 복습 과제로는 물리학, 수학, 정보, 기술, 기초, 외국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 등을 꼽습니다. 탐사대원 숫자는 한국 내 간첩의 식별 번호로 보이고, 복습 과제는 암호를 풀어내는 도구, 숫자는 특정 책이나 난수표의 위치를 뜻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해킹이 불가능한 이메일, SNS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아직도 난수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파견된 간첩들이 너무 늙어서 이메일 사용할 줄 몰라서 혹시 난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대착오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7호 탐사대원 동무에게 북한식 표현을 빌려서 공개 담화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27호 탐사대원 동무, 나는 당신이 남해 있는지 북에 있는지 아니면 방송에만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도 대남 공작원을 양성하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 문 닫았다는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후배들은 계속 훈련받고 있겠죠. 27호 동무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김현희, 김동식 등 임무를 수행하다가 체포된 당신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북쪽의 공작원 훈련 내용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 공작원은 인민군 특수병종의 4배 내지 5배나 되는 훈련량을 소화하는 철인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시대착오적인 쓸데없는 훈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은 남쪽의 삶과 혹시 당신이 체험했을 경험을 두루 종합해서 꼭 상부에 이런 유튜브가 있다고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우선 육체적 능력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공작원은 군인이 아니며 오히려 근육이 빵빵하고 또 손에 굳은 살까지 있으면 더 의심받기 쉽습니다. 공작원이 제일 중시하는 게 산악 돌파 훈련이라면서요. 하룻밤에 40 내지 80km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김정일의 말씀에 따라서 공작원들은 30km짜리 모래배낭을 메고 40km를 3시간 만에 가는 그런 훈련도 한다면서요. 그 말씀은 이미 유언이 돼서 누구도 감히 바꿀 엄두를 못 내고 지금도 그런 훈련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그런 육체적 능력이면 차라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제가 남쪽에 와보니 여긴 산에 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서 접근할 엄두조차 못 내겠습니다. 아무리 공작원이라도 산 몇 개 넘으면 탈진할 겁니다. 행군을 암만 잘해봐야 멀리 도망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발달돼 있어서 칠흑 같은 밤이라도 다 찾아냅니다. 공작원들은 이 비트 파는 훈련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땅을 깊숙이 파고 영원히 거기서 쉬는 게 안 잡히는 유일한 길 같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잡아타기 훈련은 지금도 하나요? 여기 와보면 알겠지만 이젠 시골까지 포장도로가 다 돼서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도 차를 못 따라갑니다. 차는 또 어찌나 많은지 몰래 잡아타려면 깊은 시골에 가서나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시골 가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독도법, 지도 보는 법도 필수 과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네이버 지도로 목적지와 자기 위치를 다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현지화를 한다면서
서울말도 힘들게 배운다고 하던데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새 남쪽은 세계화가 돼서 말투가 이상하다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서울 광화문에도 중국인이 어찌나 많은지 차라리 중국인 행세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어쩌면 3만 명이 넘는 탈북자 흉내를 내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말 가르칠 교관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납치해가는 일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웃겼던 일은 이 단도 던지는 것을 배운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니 중세시대도 아닌데 참. 요즘 남쪽은 CCTV 카메라가 쫙 깔려 있어 가지고 인물을 완수해도 도망갈 수가 없을 겁니다. 총 암만 잘 쏘고 단도 아무리 잘 던져봐야 어차피 범인 검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곳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되기 싫다면 IS 대원처럼 그냥 폭탄을 안고 와서 자포가든지요. 하긴 그런 거나 할 거면 특수훈련 자체가 무의미하군요. 제가 볼 때는 공작원 자체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 어스를 돌리면 손금 보듯이 볼 수 있는데 굳이 와서 정찰할 필요도 없고 웬만한 정보는 다 신문에 실리는데 기자도 모를 진짜 비밀에 당신이 무슨 수로 접근합니까? 그러니 빨리 북한의 인터넷이나 도입해서 공작원 보낼 시간에 검색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잡혀서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기다렸다는 뜻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텐데 그걸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7호 탐사대원동무 만약에 남쪽에 왔다면 그래도 견물이 넓어졌을 당신이 솔직히 말하세요. 쓸데없는 훈련은 왜 시키고 쓸데없는 지시는 왜 내리느냐고요. 이상 27호 탐사대원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